시장 유동성이 돌기 시작했다 안 했다? 아직 안 돌았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잘 뽑았다. 저 형님 때문에 우리 주식이나 코인이 떡상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이제는 은행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구나. 미국 연준 기후 대응 정책 폐기, 은행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도 완화했다. 여러분들 지금 증시도 그렇고 암호화폐 시장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지금 별로 좋지 않죠? 좋지 않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시장이 좋지 않은 이유를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죠. 트럼프 관세 정책은 자산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인가요? 아니면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인가요? 트럼프가 미국 대선 전부터 이런 정책들 저런 정책들 굉장히 많았죠. 저를 뽑아주면 이렇게 할 겁니다. 저렇게 할 겁니다. 그중에 관세 정책은 우리 증시에는 자산 시장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겠죠. 대신 미국인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죠. 그리고 엄밀히 따졌을 때 나중에는 미국 기업들한테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아요. 이거는 지금 당장은 흔들리지만. 그럼 볼게요. 지금 트럼프가 내놓은 정책은 우리가 지금 표면상 확실히 알 수 있는 건 이민자 내쫓는 거 그거랑 관세 정책 요거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근데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관세 정책을 가장 크게 바라보니까 증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쳐. 그럼 볼게요.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봅시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주식시장이나 코인시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정책들만 있을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거?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했어요? 저를 뽑아주시면은요, 미국에 있는 기업들 있죠? 부자세, 횡재세, 그런 거 다 줄여드릴게요. 그리고 법인세 감소하게 해드릴게요. 기업들이 법인세를 감소해서 그 돈으로 자사주도 살 수 있고 아니면 시설을 증강하거나 시설에 투자를 하게끔 해가지고 기업들이 활발하게 성장할 수 있게끔 도울게요. 법인세 적게 걷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금 적게 거둘게요. 이거는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정책이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 가지 더 대규모 은행 규제 완화 정책. 여러분들 멤버십 방송에서 제가 트럼프 당선되면 얘네들 주식 보셔야 됩니다. 얘네들 주식 많이 오를 거예요. 말씀드렸던 거. 무슨 주? 미국의 은행주, 금융주 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코인 이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코인 투자만 하신 분들이 아니에요. 주식 투자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미국 은행주, 금융주 보라고 말씀드렸죠. 실제로 많이 올라갔죠. 진짜 많이 올라갔나 볼까? 자, 6개월 한번 볼까요? 작년에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 11월 5일이죠? 11월 5일 기점으로 쭉 올라갔네요. 실제로 올라갔네. 코인이슈 저놈이 얘기한 대로 220불에 274불까지 올라갔네요. 그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 한번 볼까요? 얘도 올라갔네요. 41달러 46불까지 쭉 올라갔네요. 금융주 많이 올라가죠. 자, 그러면 뭐 때문에 은행들 금융주가 올라갈 거로 예상을 했었고 얘기를 했었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냐 한번 보도록 합시다. 지금 트럼프 정부 정책의 가장 핵심 중에 한 가지가 또 뭐냐면 은행들 얘네들 이제 규제 완화인데 일단 첫 번째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기준에 미달이 되면은 연준에서 계속해서 이제 목을 졸라 미국에 있는 은행들 좀 시가총액 높은 애들 기준으로 해가지고 여기에 통과가 돼야 됩니다. 이게 통과가 안 돼 투명성이 부족해 그러면 소송 바로 들어가요. 영업 못합니다. 근데 여기에 통과가 되려면 잡다한 이런 것들이 있어. 쉽게 말해서 정부가 이렇게까지 막 관리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 미국 은행들이 무너지면 정권을 연임을 못해요. 쉽게 말해서 바이든이 연임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을 막 계속해서 쪼고 해가지고 야 시중에 있는 은행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네 얘네들 규제 때려라. 얘네들 무너지거나 아니면 미국에 있는 지역은행들 얘네들 무너지면 연임 못한다. 계속 옥죄고 막 난리 났었죠. 그래서 연준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 좀 너무 세다. 막 은행들 CEO들이 막 노발대발하고 막 연준 고소하니 많이 막 이런 얘기들이 있었죠.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근데 이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이 완화가 됩니다. 자, 기존에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담고 싶어, 사고 싶어. 보통 미국 재무부가 국채를 발행하면 누가 많이들 사주냐면 미국에 있는 기관들, 기업들, 그리고 은행들이에요. 자,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미국 은행에 예금을 해, 미국 국민들이. 그럼 그 현금을 그냥 갖고 있는 게 나을까? 아니면 미국 국채, 쿠폰을 갖고 있으면서 이자를 받는 게 나을까?
은행들 입장에서. 당연히 현금으로 갖고 있는 것보다 국채를 갖고 있는 게 낫겠죠? 이자를 받는 거니까. 이게 돈으로 돈 먹기잖아요. 돈으로 돈 버는 거. 자, 근데 미국 은행들은, 시중 은행들은 국채를 많이 사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양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법안이 뭐냐면 SLR 법안이라고. 자, 요게 이제 뭔 뜻이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을 이제 규제하는 그런 법안인데, 요게 이제 초대형 은행 기준 해가지고 6%입니다. 자기 자본 대비 자산 비율이. 쉽게 말해서 내가 국채를 더 사고 싶어. 그러면 그만큼의 너 현금 갖고 있어? 라는 거예요. 그럼 볼게요. 내가 1억 달러를 갖고 있는데 1억 달러만큼 국채를 사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1억 달러가 더 있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너네 자본 갖고 있어. 국채 갖고 있어. 채권 사고 싶어? 그거 갖고 있는 것만큼 너네 자본 더 있어야지. 미국 은행들은 국채를 사고 싶어, 투자하고 싶어도 SLR 규제 때문에 못 사죠? 못 사겠죠. 코인이슈님, SLR 규제가 왜 있나요? 2023년도 3월 달에 여러분들 실리콘밸리 은행 무너진 거 기억하세요? 실리콘밸리 무너졌던 거? 우리 그때 USDC 디패깅으로 주말 이틀? 3일 만에 제가 거의 한 5만 불 가까이 수익 냈었죠? 지금 원화로 환산하면 한 8, 9천 되겠다. 2, 3일 만에 8, 9천만 원 수익 냈었죠? 지난 영상들 다 있어요. 우리 멤버십 그 긴급 방송 해가지고 차에서 방송 켰을 때. 실리콘밸리 은행이 왜 무너졌죠? 실리콘밸리 은행은 잘못한 게 없어. 잘못한 게 있다면 전 세계에서 안전자산인 가장 안전한 미국 국채를 샀다는 거예요. 유동성 부족도 있었지만 그건 실리콘밸리 문제가 아니죠. 실리콘밸리의 유동성도 부족한 것도 맞지만 본질적인 문제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볼게요. 미국 국채를 갖고 있었어. 채권 금리랑 채권 가격은 반대로 움직이는 거 아시죠? 자, 그때 당시에 연준이 금리를 막 미친 듯이 올려.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채권 금리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동안 많은 양의 미국 국채를 담고 있는 미국 은행들은 자기 자본이 어떻게 될까? 예를 들어서 실리콘밸리 은행이 100억 달러만큼의 미국 국채를 들고 있었어. 근데 연준이 금리를 미친 듯이 올리네? 그러면 국채 금리가 올라가면서 자연스럽게 채권 가격은 떨어지겠죠? 그럼 연준이 금리를 올리니까 실리콘밸리가 100억 달러의 국채를 갖고 있었는데 이게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50억 달러가 됐네.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미실현 손실이라고 부릅니다. 왜? 팔지는 않았어. 실현하지 않았어. 근데도 손실을 봤어. 미실현 손실. 그래서 기사들 보시면 미실현 손실액이 최고다. 역대 최고치다. 커졌다. 이런 얘기하죠. 자, 이런 게 기사로 터지니까 실리콘밸리의 은행에 돈을 맡겨놓은 예금 이용자들은, 고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질까? 야, 내 거 돈 못 받는 거 아니야? 은행 무너지는 거 망하는 거 아니야? 한날 한시에 실리콘밸리 은행에 찾아가서 은행에 있는 돈을 다 뺍니다. 지금은 찾아가지도 않죠. 예전에 뱅크런이 막 일주일 열흘 간격으로 터졌다 그러면 지금은 하루 만에 터져요. 주말에 연준이랑 재무부가 급격하게 막아버렸죠.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전이랑 지금이랑 환경이 달라졌어. 휴대폰 하나로, 앱 하나로 출금 버튼 딱 누르면 출금이 다 돼버려. 모바일로. 폰크런이라 그러죠. 하루 만에 다 빠집니다. 그러면 실리콘밸리는 잘못한 게 없어. 회계도 잘못한 것도 없고, 회계도 막 후루꾸루한 것도 아니고, 잘했어. 미국 채권 산 거밖에 없어. 근데 파산해버리죠.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겨난 법안이 SLR 법안이에요. 물론 이것 때문에 생겨난 건 아니지만, SLR이. 2008년 리먼 사태 때 이후로 막 이것저것 다 생겨났지만, 엄밀히 따지자면. 왜? 현금 하나도 없이 미국 국채만 들고 있었는데 채권 가격이 떨어지면서 은행이 무너졌죠. 그럼 만약에 한번 볼게요. 2023년도에 실리콘밸리면은 그래도 지역은행 중에 짬밥이 큰 애들인데 얘가 무너졌어. 바이든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 너 미쳤어? 24년도에 나 연임해야 되는데, 야, 지금 당장 연준 은행들 스트레스 테스트 다 기준 높이고 SLR 법안 이거 빡세게 시켜. 그러면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얘네들은 당연히 규제가 더 빡세졌죠. 근데 트럼프 때는 어때요? 이 SLR 규제를 완화시킨다고 합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바이든 정부 때는 국채를 많이 살 수 없었지만 이제는 국채를 사줄 수 있게끔 된다는 거죠. 미국에 있는 은행이 국채를 사준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 금융시장으로 따지면? 무슨 뜻일까? 금융시장으로 따지면은 채권을 사주는 것만큼 우리 금융시장의 자본이, 유동성이 공급되는구나. 팬데믹 때는 정부가 유동성을 찍어내가지고 막 채권을 발행하고 유동성을 공급했다 그러면 이제는 은행이 규제 완화를 통해서 시중에 금융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 줄 수 있구나. 한 가지 더 알 수 있는 거, 은행에 이런 족쇄들이 풀려. 그러면 뭐가 일어날 수 있을까? 제가 작년부터 말씀드렸던 거, IPO, M&A 이게 활발하게 나올 수 있겠구나.
최근에 막 IPO 준비 중이다, 하반기 뭐 한다, 아까도 보여드렸죠. 그런 기사들 많이 나오죠. 그게 되려면 은행 규제가 완화돼야 돼요. 그럼 은행 규제가 완화돼야 되려면 당연히 금융주들이 오르겠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 트럼프 당선되면 금융주들 오를 겁니다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볼게요. 미국 은행들이 국채를 사서 쉽게 말해서 유동성 공급을 해줘. 그럼 우리 시장이 좋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IPO, 뭐 M&A 활발해지고 이런 것들 활발해지는데 보겠습니다. IPO, M&A를 하겠대. 기존에 내가 기업들이고 기관이야. 현금 다발을 막 들고 있었어. 현금 다발을 들고 있었는데 이거를 사겠대. 새로운 기업을. 몰래 금고에다 숨겨놨던 현금들을 야 이번에 너 비트고가 IPO를 해? 그리고 내가 평소에 마음에 들어 있었던 인수하고 싶었던 기업들이 막 주구장창 나와. 야 저거 인수하려면 내가 지금까지 모아놨던 쓰지 않았던 현금을 다발을 써야겠다. 숨겨놓은 유동성들이 시장에 터트려지겠죠. 이해되셨나요? 그러한 유동성들이 우리 자산시장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IPO, M&A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겠다는 거, 트럼프 정부가. 멤버십 강의 같아요? 사실 이거 1년 전, 2년 전에 다 배웠던 거예요, 이거. 멤버십 지난 1년, 2년, 3년 거 다 안 봐서 그래. 이미 다 배웠던 거야, 이거. 복습이야.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그럼 새로운 유동성들이 우리 공급되고 들어온다는 겁니다. 이거 정책 지금 우리 시장에, 효과가 나오기 시작했다, 안 했다? 본격적으로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아직 안 들어갔다. 코빼기도 아직 안 비쳤다. 이제 규제 완화시켰고 시장의 유동성이 돌기 시작했다 안 했다? 아직 안 돌았어요, 여러분들. 트럼프 잘 뽑았다. 저 형님 때문에 우리 주식이나 코인 떡상한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지금 시장은 안 좋은 거, 부정적인 거부터 관세 인상 요것부터 들어갔다고요. 여러분들 기업들이나 기관 투자자들 돈다발 숨겨놓은 거 지금 있죠? 그게 얼마나 많은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MMF라고 있어요. 머니마켓 펀드. 아직도 들고 있다고요. 머니마켓 펀드. 갈 곳 잃은 돈들. 그게 IPO M&A로 들어온다고요, 여러분들. 이거 지표 하나 보여드려 볼까요? 지금 미국에 있는 은행들이 얼마나 온체인 이상 좋아지고 있는지. 자, 지금 보시면 미국 은행들이 그 대출 양입니다. 지금 얼마나 호황기냐면 요 정도야.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진짜 그냥 지나가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반려견, 반려묘 이름으로도 대출받을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때만큼이에요, 지금. 물론 그때랑 이제 비교를 할 수는 없겠죠. 통화의 양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은행이 지금 활발하다고. 안전하게. 보이세요? 여기서 이제 은행 규제 완화되면은 더 폭발적으로 가겠죠. 물론 이렇게 되면 당연히 위험성 또한 올라갑니다. 좋을 땐 좋지만 안 좋을 땐 안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감세 법안 있죠? 감세 법안도 나오겠죠. 근데 지금 감세 법안은 상황이 잘 안 좋습니다, 사실. 공화당 내부적으로도 막 지금 트러블이 많고, 지네끼리도 막 되니 안 되니, 감세는 안 돼, 뭐부터 해줘, 막 싸우고 있기 때문에 감세는 쉽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트럼프 정부가 막 뭐 기업들 법인 관세 낮춰주고, 개인들, 세금 적게 걷겠다? 말은 알겠는데 쉽지 않다. 상원 하원 다 통과를 해야 된다. 공화당에서도 몇 명만 배신 때리더라도 이거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간을 조금 더 줘야겠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당장 기대해 볼 만한 거 은행 규제 완화 이거 있겠죠. 요거 보시면 된다는 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걱정할 것 단 한 개도 없다. 지금은 트럼프 관세 정책 때문에 시장이 조금 쪼그라들었지만 아직 트럼프가 시장을 부양시키고 긍정적으로 시켜줄 수 있는 이런 정책들 코빼기도 안 비쳤어요. 그리고 우리 내부적으로 이더리움 스테이킹 가능한 이런 ETF 들어왔어요? 아직 안 들어왔죠. 걱정할 것 단 한 개도 없다. 여러분들 순서 차이예요. 솔라나 올라갈 때 이더리움 안 올라가죠? 이더리움 올라가면 솔라나 올라가요. 트럼프 행정정부 정책도 마찬가지야. 부정적인 정책, 관세 인상 정책, 시장 빠지겠죠? 그러면 그 뒤에 이어서는 시장을 또 부양하는 정책 나와요. 은행 규제 완화. 단순한 겁니다. 우리 얼마 전에 그 반려견이랑 주인이랑 얘기했었죠? 나들이를 가. 처음에는 강아지가 막 힘이 좋아가지고 앞질러 가. 그러다가 지쳐서 뒤에서 막 지일지 끌려가. 앞에 갈 때도, 앞질러 갈 때도 있고, 뒤에 막 지쳐서 쓰러져 갈 때도 있고, 같이 나란히 갈 때도 있고, 그러나 언젠가는 항상 마지막은 같이 나란히 간다. 집에는. 걱정할 거 없다. 라는 말씀. 이해되셨죠?